지방의회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적용될 의정활동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해 주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폐교가 늘어나자 사실상 금지했던 민간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현재 도내에 남아있는 폐교는 모두 39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황금으로 된 열쇠를 받은 혐의로 송치됐던 이환주 전 남원시장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의 119 구급대는 하루 평균 423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오락 문화시설 이송 환자가 53%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폐교가 늘어나자 사실상 금지했던 민간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현재 도내에 남아있는 폐교는 총 39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곳은 교육시설로, 6곳은 자치단체에 매각해 문화와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이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7곳은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2곳에 이어 올해도 9개가 폐교됩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민간 매각을 다시 허용할지를 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경찰이 황금으로 된 열쇠를 받은 혐의로 송치됐던 이환주 전 남원시장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넘겨졌던 이환주 전 시장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퇴임식 때 전북 지역 한 산림조합장에게 순금으로 만든 황금 열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에 출마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적용해야 할 의정활동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최대액인 월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의정비 지급액이 전북 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중 부안군이 가장 낮아 의정활동비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액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국간을 잘 지키라고 국민들의 의원을 뽑아 의회에 보냈는데 가져가면 안 될 것까지 가져가서 의원들이 국감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산시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권 또는 조례 금리를 하고 고려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후시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 이런 권한을 준 건 국민들의 혈세가 헛된 곳에 쓰이지 않았는지 견제 감시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수박 180씩 감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감사권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것이죠. 의정활동비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부안군의 재정 능력, 즉 재정 자립도가 전북 특별자치도의 14개 시군 중 8번째에 해당되며 군 단위로만 비교하였을 때 완주군 다음으로 부안군이 2번째로 활용 자립도가 높고 이미 지난 2022년 7월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돼 그들이 의원들의 자료 수집,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고 부안군 의회에서 4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인상된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의회가 일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인사를 하는 데 도움을 하겠지만 현재
일부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삭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대우를 해줘야 우리 국민이 행정부터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국민을 모셔야 되는데 이원택 의원을 모시고 이렇게 다니구나. 국민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의정 활동비를 국민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거죠. 지난해 전북 지역 119 구급대는 하루 평균 423건, 3.4분마다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023년 구급 활동을 분석했을 때 전년도에 비해 출동 건수와 의료기관 시설 이송 건수는 줄었지만 극장과 같은 오락 문화시설 이송 환자가 5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유형별로는 급만성질환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67%를 차지했고 그 가운데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자 이송 건수는 전년에 비해 늘었다며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 기간 축산물 위생 점검 결과 전북 지역에서 7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8일간 축산물 취급업소 57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반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교육 미수료와 축산물 이력제 거래 내역 신고 지연 등이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 결과 65건 중 2건이 불일치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후속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집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공정과 신뢰가 담보된 선거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번 시간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달라지는 투개표 방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분야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종전까지는 투표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육안으로 투표지 혼입 여부를 확인한 뒤 후보자별 득표 수를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심사 개수기로 확인하기 전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함도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선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구시군위원회의 업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24시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투표 용지와 관련된 선거 사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전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 형태로 바뀌는 건데요. 기존 투표 용지에는 고유의 일련 번호와 선거구, 관할 선관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2차원 바코드인 이 QR코드가 인쇄돼 있었지만 이를 세로 막대 형태인 바코드로 인쇄하게 됩니다. 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의 변화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비롯됩니다. 인가받은 보안 USB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만 있다면 투표지 분류기에 USB 포트로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수검표에서 투표 용지까지 이번 총선에서 바뀌는 모든 변화는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의혹 차단입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영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그 상흔도 깊게 남았습니다. 투표하는 발걸음, 미래를 위한 큰걸음. 이번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공정선거를 위해선 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선거가 지리멸렬의 시작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오직 유권자, 국민의 몫임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영찬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 경제살림 형편을 가리키는 지표인 지방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행정 365에 따르면 전주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치는 10.9%로 전국의 평균보다 30% 이상 낮게 집계됨과 동시에 전국 지자체 평균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함을 뜻합니다. 전주시와 군산시 등 단 4곳만이 도내 평균치 이상이며 나머지 시군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14개 시군의 부족한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시내권의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자 우선도로가 조성됩니다. 남원시는 국비 4억 5천여만 원으로 시내 하정 2길과 마방길, 시청남로 등 3개 노선 1.2km 구간의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듭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포장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진행되는 신규 공사 가운데 3조 원가량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공공분야 신규 공사 발주액은 도 2,546억 원, 시군 1조 3,977억 원, 공공기관 3조 5,239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3조 6,233억 원 규모의 공사를 올해 상반기 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 전체 공사 발주액 중 지역업체가 2조 9,115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3,400억 원 상당을 투입해 7만 8천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만여 개 늘어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서비스형이 지난해보다 70% 늘어 1만 4천여 개, 공익활동형은 5만 9천여 개, 취업 알선형은 1,000여 개 등입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활동비도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기준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기준 59만 4천 원에서 63만 4천 원으로 오릅니다. 김제시의회가 지난 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김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정읍시 주요 업무 계획을 들었습니다. 또한 김제시 악취 방지 저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안건 3건을 심사해 의결했습니다. 남원시는 올 한 해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시가 보유한 105종, 1,300여 대의 농기계에 모두 해당합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는 농가를 돕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감면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지역에 논밭이 있는 농민은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고창 지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올해부터 처우 개선비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고창군은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처우 개선 활력 수당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연 1회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현재 고창군에 1년 넘게 주소를 두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재가 장기 요양기관 등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